기미 치료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레이저긴 해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6개월, 1년 이상씩 모든 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기미 치료를 위해서 병원 가서 레이저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저는 꾸준하게 이걸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기미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기미,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미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다 해보지만 결국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기미가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집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한 번씩 하게 되고 상당히 다양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나이아신아마이드도 그러한 패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 바로 트라넥삼산입니다. 자, 이 트라넥삼산은요, 합성 성분이에요.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 있는데요, 이 라이신을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준 성분 중에 하나고요. 트랜스포 아미노메틸 사이클로헥산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줄여서 바로 말한 게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되는 겁니다. 자, 트라넥삼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트라넥사믹 애시드라고 얘기하겠는데 발음이 삼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봐봐. 트라넥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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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원래는 지혈제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지혈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생리 부정 출혈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혈우병 환자들이 이빨을 뽑고 난 뒤에 치아를 발정한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런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혈제로 사용되는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지금 최근에 이런 기미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화장품에 사용을 하면서 이런 바르는 트라넥사믹 애시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실제로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79년 리조 사다코 팀에서 원래 만성 두드러기를 치료하려고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을 했는데 우연히 기미가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한 10년 전부터 저는 꾸준하게 이걸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기미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긴 한데요. 왜 기미 같은 색소 병변을 좋아지게 만들어줄까요? 자, 상당히 이게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아주 축약적으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처가 나면요, 피가 나죠. 피가 나면요, 이거를 응고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혈소판이 반응을 합니다. 혈소판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피브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피브린은 뭐냐면 이 완전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마치 우리 테이프 같은, 메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혈관도 막을 수 있고 이런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관을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다른 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끔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빠르게 천천히 분해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브린을 녹여주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고요. 이 피브린을 녹일 때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즈민입니다. 피브린을 녹여준다는 그 의미는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단백질을 없애주는 일종의 단백 분해 효소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플라즈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플라즈미노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플라즈민으로 됩니다. 자, 이 플라즈미노겐이 플라즈민으로 될 때는 몇 가지 성분들, 우리가 티슈 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 유로카이네이즈 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 뭐 이런 중간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플라즈민이 만들어져요. 자, 이 플라즈민이 만들어지면 피브린을 녹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같은 경우는요, 플라즈미노겐에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플라즈민으로 나갈 수 없게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플라즈민의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피브린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계속해서 응고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지혈제의 원리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혈제로 사용되는 게 왜 기미에 분명히 영향을 주냐는 거죠. 피부에 자외선을 탁 쬐겨내면요, 우리 피부에는 다양한 모든 세포들이 전부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조금 어렵지만 기저층,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기저층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진피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진피 표피경계부가 있는데 그 진피 표피경계부에는 결국은 기저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기저막이 깨지게 돼요. 이게 깨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 때문인데 그 효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즈민입니다. 플라즈민은 피부린을 녹여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즉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구성원분들을 깰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저막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미에서는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멜라닌의 합성량이 너무 과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고, 자,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넘어가는 멜라닌의 양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잘 넘어가면 좋은데요.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옆으로 툭 떨어질 거고 아래로도 툭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주변으로 막 지저분하게 떨어지겠죠. 연탄배달 할 때 연탄배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밑에가 깨끗하게 되지 않잖아요. 좀 떨어지기도 하고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많은 양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세포 내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포 사이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기저막을 통해서 아래층 진피까지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진피에는 굳이 없어야 될 멜라닌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기미의 복잡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플라즈민이 좀 더 많게 되면 그 기저층이 더 많이 깨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이 구멍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우리가 미백 제품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덜 만들어내거나 그다음에 만들어진 게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바로 그런 넘어가는 걸 잡아주는 원리였죠.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기저막이 열려 있으면, 뚫려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밑으로 새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이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붙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기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플라즈미노겐이 플라즈민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억제를 하니까 결국 이 양이 줄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저막의 손상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또 회복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이런 손상된 기저막도 빠르게 회복하려는 힘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트라넥사믹 애시드인 겁니다. 기미 중에서 혈관성 기미라고 해서 상당히 기미가 있으면서 혈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기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미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자, 경구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는 약으로 사용도 하고요. 이 먹는 약도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다고 다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약의 목적은 지혈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혈제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혈액 자체에서 우리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과거에 이런 혈전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분명히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혈제를 먹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높으신 분들도 그러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주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처방을 내릴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약을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거, 처방전이 없이 나오는 것은 함량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미에 좋다는 여러 가지 다른 항산화제를 섞어서 보통에서 만들게 되고 처방전 없이 복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용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약을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3개월을 복용하고 한 달을 쉰다든지 2달을 복용하고 뭐 2달을 쉬거나 한 달을 쉬거나 이런 약간의 휴약기가 반드시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다 보니까 주사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사도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화장품에 이 제품들을 넣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기미에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하는 보고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르는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가지고 논문들이 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섞여져 있는 에멀전을 사용을 했을 때 12주간 우리가 12주간 쭉 사용해 보니까 기미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더라 라는 논문도 있었고요. 한쪽에는 5%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 한쪽은 4%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발랐더니 12주간 사용하고 보니까 둘 다 기미의 호전이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이드로퀴논이 기미 치료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치료제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반면에 부작용이 높다고 했었죠. 그만큼 5%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결과가 보였다는 것은 거의 치료 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쪽에는 3%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하고요.
한쪽에는 3% 하이드로키논,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 비타민C가 섞여져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12주를 사용했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결과적으로 바르는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기미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논문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만 평가해서 무조건 하이드로키논만큼 결과가 좋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는 분명히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드로키논에 대한 논문들은 너무나도 많고 정말 몇백 개 이상의 논문들이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비교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이런 트라넥사믹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논문과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몇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이드로키논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런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한 군에서는 자극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장점이 있는 부분으로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논문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12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두 번 바르고 일주일 바랐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를 때 꾸준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시고, 하이드로키논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미치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되게 복잡해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렇게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해보시면 기미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